Xin chào mọi người.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by sao, gia đình, 가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 5개의 문장을 통해서 새로 나온 문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회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ngữ pháp. 저와 같이 5개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Hội đi du lịch Sapa 2 năm trước. Hội đi du lịch Sapa 2 năm trước.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이제 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일단은 과거의 어떤 시점 앞에 붙는 어떤 전치사와 같은 쓰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 앞에 붙어서 절을 이끄는 이런 개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미 문장에 나온 경우 호이가 나오고 과거의 시점이 나오면요. 주어는 목적어를 어떤 과거의 시점에 뭐뭐 했다라고 해서 이때는 뭐뭐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쓰임 같은 경우는 호의가 절 앞에 올 때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키랑 조금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이때 해석이 될 때는 호의를 쓰게 되면 반드시 과거 시제여야만 합니다. 이 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전치사로 쓰여서 에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절을 이끌기도 해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항상 과거 시제랑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번외편으로 우리 key now, bao giờ, look now라는 거는 초급에서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로 공부를 미리 하셨어요. 이제 그거에다가 hoy now를 추가를 할게요. hoy now는 역시 과거의 시점만을 물어보는 언제라는 의문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ey now, bao giờ, look now 플러스 hoy now도 하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Chị dâu tớ sinh em bé hồi tháng 7. Chị dâu tớ sinh em bé hồi tháng 7. 자, chị dâu. 자, 우리 베트남에서는요,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나의 가족이 결혼을 하게 돼서 맺어진 이런 가족 관계를 할 때요, 여자는 dâu 를 붙이고요, 남자는 z를 붙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며느리, 자, 우리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기게 되면 뭔가 나에게 딸처럼 생기는 거죠. 이때 con dâu 라고 합니다. 자, 내 딸이 결혼을 해서 사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사이는 con rể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저우라는 거는 내 진짜 친언니는 아닌데 누군가의 결혼을, 나의 가족의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되니까 지저 하면 새언니가 되겠죠. 새언니 지저우라고 합니다. 자, 자, 떠는 친구 사이에서 쓰이는 1인칭이에요. 밍이랑 같은 뜻이 됩니다. 자, 내 새언니가 아이를 낳았어. 엠베 아기를 낳았어. 언제? 호이 당바이. 자, 호이 이때는 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당바이는 여기서 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호이라는 거는 과거 시점에만 사용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새언니가, 내 새언니가 7월에 아기를 낳았어. 조카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ồi anh Minh đi công tác Mỹ, cả gia đình đều nhớ anh ấy lắm. Hồi anh Minh đi công tác Mỹ, cả gia đình đều nhớ anh ấy lắm. 네, 자, 이렇게 해서 호이가 저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때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이 밍이라는 오빠가 띠꽁딱미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가사딩, 자, 까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뜻이랑은 다른 뜻인데요. 자,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가가 붙게 되면은요, 이 한 집단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집단이죠. 자, 그러면 이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온 가족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자딩, 온 가족이 매우 nhớ anh ấy lắm, 그를 매우 그리워했다. 자, nhớ 하면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 두 번째 뜻으로는요, 보고 싶어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중에서 em nhớ anh nhiều, 네, 이런 이제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국까지 공부하시고 나서는 베트남 노래도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베트남에 참 좋은 서정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em nhớ anh nhiều, 이렇게 하면은 오빠 많이 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nhớ 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 말고도 보고 싶어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밍 오빠가 출장을 갔을 때 온 가족이 그 오빠를 매우 그리워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호이 하면은 뭐뭐에 혹은 뭐뭐 때인데 과거 시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법에 관련한 문장. 호이 디줄릭 사파. 사파 여행을 갔을 때 하이남즉 2년 전. 그래서 과거 시점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어렵지 않았죠? 호이라는 성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법 관련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Còn mẹ bạn vẫn đi làm chứ? Còn mẹ bạn vẫn đi làm chứ? 네, 우리 문장 끝에 즈가 붙는 표현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은 초급에서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초중급, 중급, 고급에서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문장 끝에 즈가 붙게 되면은 요거는 확인을 하는 문문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하는 문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차.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의 대답도 그럴 거라는 나의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거지, 그렇지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장 끝에 쯔가 들어갔을 때 확인하는 의문문이다 라는 거 갖춰주시고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h họ em đã đi du học rồi chứ? Anh họ em đã đi du học rồi chứ? 네. 자, 우리 호 하면은요. 이게 성씨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너는 성이 뭐야 할 때 성, 네, 성씨. 자, 저는 이름이 홍빛나예요. 저의 성은 홍이죠. 자, 이런 성을 호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성을 가진 오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촌 오빠, 친척 오빠를 베트남어로 앙호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촌형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친척형.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오촌, 사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앙지엠 이런 호칭 뒤에 허를 붙이게 되면 이제 친척 오빠, 친척 누나, 친척 동생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앙호엠. 자, 너의 사촌형이. 자, 여기서는 앙호, 고엠이 되겠죠. 너의 사촌형이 나디 혹소이 이미 유학 갔지? 즈 맞지?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Ông bà nội anh vẫn sống ở Cần Thơ chứ? Ông bà nội anh vẫn sống ở Cần Thơ chứ? 자, ông bà nội. 자, ông bà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nội 하면은 안쪽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되겠네요. 오빠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여전히 산다. 어디에서? 건터. 자, 건터 하면은 베트남 메콩강 지역에 있는 도시로 베트남의 5개, 5대 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발전된 도시죠. 자, 건터에 여전히 사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장 끝에 즈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법 문장 볼게요. Còn mẹ bạn vẫn đi làm chứ? 그러면 너의 어머님은 너의 어머님은 여전히 đi làm chứ? 여전히 일하러 다니시지? 자, 우리 딜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딜람은 일하러 가다라는 단순한 동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일하러 다니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꼬딜람 콩, 너 회사 다니니? 이런 말, 베트남어로 꼬딜람 콩, 너 요즘에 일은 하니? 뭐 직장 가지고 일은 하니? 이런 거 할 때 딜람 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일 다녀요. tôi đi là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급에서는 우리가 알던 단어가 꼭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딜람은 일하러 다닌다, 일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즈 문장 끝에 들어가서 초급에 이제 다뤘던 문법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3번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3번은 문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어휘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과거와 현재를 비교 대조하는 말들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이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 있는지 그 키워드 단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ước đây bố mình đã là hiệu trưởng của một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Nhưng hiện nay ông đã về hưu rồi.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일단 trước đây 그 다음에 hiện nay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쯔떠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어떤 시점을 말하는 시간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쯔떠이 하면은 예전에, 자, 요거랑 동의어가 없는지, 쯔기어, 호이, 쯔, nga이, 쯔 이런 단어들이 이 쯔떠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옛날에, 그 전에, 뭐 nga이, 쯔 하면은 역시 예전에. 자, 역시 다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문장 앞에 넣어주시면은 옛날에는 이랬다라는 과거의 일을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iện nay, ngày nay, hiện giờ, bây giờ, hiện sau này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현재, 요즘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이런 단어들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가 되죠. 그 다음에 쩌기어는 저전에. 호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과거의 어떤 때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때, 그 전에 과거였던 때니까 역시 옛날에라는 뜻이 되고요. nga이즉 이것도 역시 예전에, 옛날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ngày nay 하면은 오늘날, 현재, 현재, bây giờ, 지금, hiện, 지금, sau này, 요즘. 자, 제가 해석은 좀 달리 했지만 다 비슷한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실 때 이러한 시간 명사들을 앞에다가, 문장 앞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문장 같이 해석해 볼게요. 쩍더이 예전에 모밍. 자, 우리 아버지가 나라 hiệu trưởng. 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어디에? 구어 một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자, 뉴 하지만 hiện nay. 자, 요즘에는요. 자, 지금은 đã về hưu rồi.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할아버지. 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가족을 3인칭으로 얘기할 때는요. 아버지는 옹, 어머니는 마.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꼬. 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럴 때는 뒤에 어휘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어휘를 많이 생략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뭔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쓰는 말을 더 잘 써요. 이렇게 할 때는 어휘가 많이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족을 제3자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 아빠는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다른 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이는 것들로 대체해서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옹은 그 아버지를 다시 받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쭉 따이, 그 다음에 hiện nay 이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자, 이게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예시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Ngày trước Việt Nam còn kém phát triển nhưng ngày nay Việt Nam phát triển lắm.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1년만 안 가도 너무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알던 데 맞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런 베트남을 보면서 ngày trước 옛날에는 베트남은 여전히 겜파치엔 발전이 부족했는데, 발전되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ngày nay 오늘날의 베트남은 파치엔람 매우 발전했다.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이런 시간 명사들을 써주시는 거 다시 한번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네 번째 문법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이 쓰시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와, 진짜 베트남어 잘한다. 아주 표현력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mỗi người một tiếng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네, 자, 간단합니다. mỗi 못인데요. mỗi 명사, 그 다음에 못 명사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명사 각각은 다 하나씩 두 번째 명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역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저도 책 한 권을 가지고 있고 제 친구도 책 한 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저의 친구의 친구도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책 한 권씩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거를 베트남어로 표현할 때 모이, 사람, 못, 책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씩 뭔가를 가지고 지니고 있을 때 모이 명사 1, 모이 명사 2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명사일마다 명사일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여기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 꼬라는 게 들어가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Mỗi nhân viên một máy vi tính. Mỗi nhân viên một máy vi tính. 자, 각 직원들은 다 하나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직원마다 컴퓨터 하나씩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ở Việt Nam mỗi miền một món đặc sản. ở Việt Nam mỗi miền một món đặc sản. 베트남에는요, mỗi miền 각 지역마다 다 하나씩의 특산 음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베트남의 지역들이 많은데 그 각 지역들마다 다 하나씩의 고유한 특산 음식들, 명물 요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베트남이 굉장히 다채로운 명물 요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채롭다, 다양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도 이런 문형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표현력을 업 시킬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셨다가 정확한 순간에 아주 필요한 그 절대적인 순간에 딱 써주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오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mỗi người một tính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문법 문장. 자, 각 사람들은 다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제각각이다 이란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는요, 각 집마다 오토바이 한 대씩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제는 한 대씩이 아니라 두세 대씩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집, nhà, 그다음에 오토바이, xe máy.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ở Việt Nam, 일단 베트남에서는 mỗi nhà, 자, 각 집마다 một xe máy, 오토바이 한 대씩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집마다 오토바이가 다 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mỗi A, một B. 모이 명사 1, 못 명사 2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것도요, 여러분 뭔가 속담 같으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까 모이 A, 못 B처럼 표현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 나오 꼰너이. 자, 이거 바로 외우실 수 있어요. 짜 나오 꼰너이. 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있는데요. 자, 어떤 구조인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나오, B, 어이 혹은 너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 B 자리에 명사를 넣으면요. 명사 1, 나오, 명사 2, 어이, 너희인데요.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한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시 어떤 한 명사가 있으면은 그 명사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사랑 같이 목적어 자리에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동사를 어떤 것을 동사한다면 그것을 동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쉽게 해석하시려면 그 A에 그 B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이 있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ầy nào chờ nấy. Thầy nào chờ nấy. 자, 여러분 선생님 할 때요. thầy 혹은 thầy 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에서 주로 thầy 라고 하고요. 남쪽에서 thầy 라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thầy nào chờ nấy 혹은 thầy nào chờ nấy 하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선생의 그 제자가 되겠죠. 자, 우리는 약간 그 선생의 그 제자네 이러면 좋은 뜻으로도 되고 약간 나쁜 뜻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어에서 이 나오 너희는 좋은 뜻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면 그 아래서 제자도 너무 훌륭하다는 말을 thầy nào chờ nấy 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그 다음 em thích ăn gì gọi nói. 자, 요거 한번 잘 볼게요. 자, 네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면 그것을 시켜라. 자, 이 말 많이 하죠. 너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자, 이 말 베트남어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떤 것을 먹는 걸 좋아하면 그것을 주문해라. 네, 그래서 이 Z가 바로 어떤 것이면은 바로 그거를 다시 받아주는 말이 너희가 되겠습니다. 너 어떤 거 먹는 거 좋아하면 그거 시켜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짜 나오 꼰너이 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트남에도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 해볼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면 봄에는 이 과일이 맛있고 여름에는 그 과일이 맛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계절엔 그 맞는 과일이 있지라는 말 베트남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계절은 무어, 그 다음에 과일은 꽈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오의 혹은 너희를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 그렇죠. 무어 나오 꽈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어 나오 꽈의. 그래서 어떤 계절이 있으면 그 계절에 맞는 과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실생활에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내 베트남어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과 내용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호이라는 단어. 호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처럼도 쓰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때를 끄는, 절을 끄는 그런 절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베트남의 키랑 비슷한 거였죠. 자, 그거는 하지만 과거의 시점이랑 관련이 있고 때나 에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즈가 붙어서 물어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쩍더이 히엔나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과거에 쩍더이 예전에 라는 단어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 배웠고요. 오늘날 히엔나이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현재를 대조서술하실 때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이 명사 1, 못 명사 2 이래가지고 각 A 그 하나의 어떤 각각의 어떤 명사는 각각의 명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 예를 들면 제각각이다, 다양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 A, now, B에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해서 대꾸를 이루는 표현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표현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저는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회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화에서 만나요. 헨카플라이.